여러분 혹시 딸기가 건강에 치명적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몸에 좋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함부로 드시다간 오히려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대충 과일이라 건강에 좋겠거니 싶은 생각에 자주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딸기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경우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딸기의 효능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비타민이 많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훨씬 더 많은 효능이 있는데요. 딸기에 풍부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손상된 세포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은 다른 과일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간암, 대장암 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에도 사용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딸기도 무슨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첫 번째 경우는 잔류 농약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딸기를 대충 물에 10초 정도 씻으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딸기가 보기보다 잔류 농약이 매우 많은 과일 중 하나인데요.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잔류 농약이 가장 많은 과일이 딸기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900여 종의 딸기 샘플을 조사했더니 무려 95%가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가족 중에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먹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큰 소리 치는 분이 계시는데 농약은 다음날 바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몸에 쌓이게 되어 노년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극소량의 잔류 농약이더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시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3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정자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딸기는 껍질이 없어서 다른 과일보다 외관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수분 증산 억제제나 곰팡이 억제제 등의 약품이 추가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간이 약하신 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딸기를 아예 씻지 않거나 대충 씻어서 먹을 경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암덩이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기처럼 과육이 무른 과일들은 농약이 침투하기도 쉬우니 꼭 유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딸기를 제대로 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딸기는 특히 꼭지 아래쪽에 농약이 많기 때문에 꼭지를 떼어내고 물에 1분 동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만 씻으면 잔류 농약이 완벽히 제거됩니다. 대충 딸기 포장지에 물을 담아서 몇 번 흔들지 마시고 가족을 생각해서 꼭 제대로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두 번째 경우는 곰팡이가 핀 경우입니다. 딸기는 수분이 90%로 이루어져 있고 껍질도 없어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과일보다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딸기에 곰팡이가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부분만 딱 도려내서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딸기 표면에만 곰팡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딸기 전체에 곰팡이가 퍼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곰팡이 포자가 몸속에 들어올 경우 알레르와 복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간에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의 경우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니 주변 가족분들이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딸기가 물러진 경우를 곰팡이가 피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포벽이 붕괴해 나타난 현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곰팡이로 물러진 경우와 단순히 물러진 경우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딸기를 드실 때는 싸다고 쟁여두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드시고 보관 시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안 죽는다고 대충 아무거나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세 번째 경우는 혈당이 높은 분들입니다. 흔히 당뇨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딸기가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도 안전하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마음 놓고 많은 양을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딸기의 경우 중간 크기로 8개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충 몸에 좋겠거니 싶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드신다면 딸기에 함유된 과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나 참외처럼 단단한 과육으로 이뤄진 과일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두껍고 질겨서 체내 흡수가 느린 반면 딸기의 경우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 혈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과일이 그래도 초콜릿이나 설탕보다는 몸에 좋다는 생각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데 어떠한 과일이라도 대부분 높은 당도로 인해 혈당을 빠르게 높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드시기 바랍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네 번째 경우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딸기에는 100g당 200mg 정도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부정맥을 예방하며 근육 강화, 혈압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딸기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복통, 설사, 구토, 피로감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호흡 부전, 근육마비,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딸기 외에도 바나나, 참외, 수박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딸기를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먹는 첫 번째 방법은 계란과 함께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단순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 정도로 알고 계신데 사실 훨씬 더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특히 철분 함량이 높은데요.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 무력감, 피로감,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계란과 딸기를 같이 드신다면 딸기의 풍부한 비타민C가 계란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됩니다. 또한 빈혈과 신장, 심장의 혈액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우울증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시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가족을 위해 딸기와 계란과 함께 샐러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딸기를 건강하게 먹는 두 번째 방법은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겁니다. 딸기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구연산이 풍부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구연산은 우유나 유제품에 풍부한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돕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유제품의 풍부한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들은 피부와 치아,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딸기의 비타민C와 만나게 되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먹는 세 번째 방법은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겁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노화를 늦추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딸기의 비타민 C와 만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각각 세포 밖과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E는 백내장과 시력 저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반드시 딸기와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젊을 땐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건강이 필요한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책임자였습니다.